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말이 칼이 될 때 저자시자 대한민국 최고의 혐오 전문가, 혐오 전문가라고 혐오를 많이 하실 것 같은 혐오의 전문가 네. 우리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기억에 극혐 뭔가 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부터 혐오란 말이 막 되게 많이 들려오는데 혐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혐오는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혐오 현상 이런 말로 혐오를 쓸 때는 차별이란 이슈랑 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긴 미워하는 건데 그 집단을 미워하는 거고요. 근데 그 집단은 대개는 이제 취약한 측면이 있는 소수자 집단을 열등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사회적 지위를 좀 낮게 본다거나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을 통칭해서 혐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취약한 집단은 혐오를 당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거고요. 근데 이 혐오와 차별 좀 구분하자면은 혐오는 어떤 태도나 뭐 마음가짐 이런 거를 뜻한다면은 우리가 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수자 집단을 향해서 난 저 집단이 조금 나랑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이런 건 이제 편견이나 혐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회사 들어오려고 그럴 때 채용 시험에서 탈락을 시켰다. 이러면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이전 시대에서의 혐오와 차별이 기득권자들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이 됐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일상적인 그냥 아무나 그냥 맞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상의 영역에서 개인들이 버릴까?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의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쪽에 책임을 돌리고 자기보다 약한 쪽과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혐오라는 현상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뭐 나라별로 또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이런 경향들은 상당히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혐오하고 강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게 흐름같이 느껴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인을 혐오하잖아요. 우한 폐렴이라고 막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프레임도 막 있고 그럼 중국은 사실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강대국인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혐오인 건 확실한데 좀 특이 현상이 일어난 케이스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오 이현아. 네. 혐오라는 게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은 혐오 당할 수 없다. 대국이니까 일반화된 이론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가서 우리가 중국인 혐오한다? 이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뭐 중국인들은 다 어떻게 되라 라는 말을 중국에서 할 때는 약간 혐오가 작동하기 어렵지만 결국에 이제 혐오라는 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차별의 효과를 낼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퍼붓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 내에 있는 뭐 중국 동포들이나 중국인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건 이제 혐오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네요. 교수님 저는 헷갈리지 않게 어디까지를 혐오 표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범위가 상정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건드렸을 때는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대1 개인적으로 그냥 놀린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속성을 가진 집단을 사실 공격하는 훨씬 더 나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해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인을 아무 이유 없이 놀리는 거하고 그 속성을 가지고 놀리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놈의 성격이 왜 그러냐 이런 거는 그렇죠. 또 제 개인에게 온 거고 그것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형 씨. 알아요. 지금 알아요.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혐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집단을 공격할 때 혐오라는 말을 하는 거죠. SNS나 뭐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령 한창 뭐 일본 불매운동 때 나 일본 여행 가려고 그러면 내국노 아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중국인이 비위생적인 거 사실 아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혐오 표현을 막 남발하는데 그런 표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나 표현의 자유 있는 사람인데 어디까지를 그러네, 표현의 헷갈린다. 자유로 쳐야 하는지 혐오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맞는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했다 또는 뭐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랬을 때는 그 자체는 표현이지만 규제를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가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수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옥에 보낸다. 네. 정말 가장 극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좀 핀잔을 준다. 야, 너 그거 좀 다시 생각해봐. 뭐 이런 것도 과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좀 정하고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가 지적하고 이런 건 좀 문제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신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혐오 발언을 가지고 이 혐오라는 이슈가 사회적 문제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의견이 갈리는 것도 좀 많이 봤어요. 이를테면 16년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개인의 악행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한국 사회 혐오 이슈가 왜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좀 우리가 사회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특정한 개인을 싫어가지고 그냥 혐오를 퍼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혐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싫음인데 우리가 혐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사회적 편견이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내가 저 집단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회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단에 속한 누군가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를 퍼붓거나 심지어 이제 폭력을 퍼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우연적인 일이 아닌 거죠. 본인은 뭐 특별히 죄를 지칭한 게 아니다. 저 대상을 특별히 어떻게 한 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기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혐오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다. 그렇지만 혐오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뭐 중국인 혐오 그게 단순하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자. 중국인들이 일단 조심하자. 너무나 논리가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좀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서 논리가 복잡해요. 과연 중국인이 다 위험한가? 중국인 12억 인구인데 그렇죠. 특정 지역만 문제 아니야? 그럼 특정 지역에 왔으면 다 위험할까? 또 한국에서 있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지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건가?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할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팟캐스트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혐오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잘 먹히는 거죠. 혐오학 개론은 여기까지였습니다.